아이고 참나. 너 지금 나한테 눈치 주는 거냐? 이 집 명의가 누구 걸로 돼 있어? 당장 내 거잖아. 집주인은 나야 나. 어디 하늘 같은 시어미한테 뻗대? 우리 불쌍한 둘째 내외. 내가 안방 좀 쓰게 하겠다는데. 네가 억울하면 어쩔 건데? 불만 있으면 당장 짐 싸서 나가. 아니면 너는 저기 베란다 나가서 자. 시어머니는 영하 15도 베란다를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제 돈으로 산 집, 제 안방을 백수 시동생 부부에게 내주고 며느리를 얼어붙은 베란다로 내쫓은 겁니다. 지원은 아무 말 없이 노트북만 챙겨 집을 나섰습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 날 요란한 쇳소리와 함께 그 집 현관문이 문틀째 통째로 뜯겨나갔습니다. 전기도 물도 단 한 줄기 들어오지 않게 되었습니다. 순한 며느리가 꺼내든 칼날 같은 반격. 과연 그 끝엔 무엇이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함께 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온갖 행운과 돈줄이 마르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화창한 봄날 오후였습니다. 서울 도심의 조용한 카페 창가에 지원이 앉아 있습니다. 깔끔한 정장에 커피잔을 든 모습이 어딘가 여유로워 보입니다. 맞은편에 앉은 대학 후배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몸을 앞으로 기울입니다. 선배, 진짜 그 얘기 한 번만 해주세요. 소문만 무성하잖아요. 지원이 잔을 내려놓으며 옅게 웃습니다. 뭘 또 그렇게까지 궁금해해. 아니, 현관문을 통째로 뜯었다는 게 사실이에요? 지원의 시선이 창밖 인파로 천천히 흘러갑니다. 봄볕이 따뜻하게 쏟아지는데도 지원의 눈빛은 어느새 어느 혹독한 겨울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딱 1년 전 겨울의 일이었습니다. 지원은 유럽 출장을 마치고 인천공항을 빠져나오는 길이었습니다. 2주 동안 큰 프로젝트를 마무리하느라 몸은 천근만근이었죠. 무거운 짐가방을 끌고 택시에 몸을 실은 지원은 눈을 감았습니다. 내가 내 손으로 장만한 집, 그 따뜻한 침대 생각만으로도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1시간 뒤 택시는 눈보라가 휘몰아치는 아파트 단지에 멈춰 섰습니다. 지원은 익숙한 걸음으로 공동현관을 지나 엘리베이터에 올랐습니다. 15층. 자기 집 문 앞에 선 지원이 손가락으로 번호를 눌렀습니다. 그런데 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붉은 불빛이 깜빡이며 날카로운 경고음만 울립니다. 뭐야 이거. 지원은 고개를 갸웃하며 다시 천천히 번호를 눌렀습니다. 또 오류음. 3번째에도 똑같았습니다. 손끝이 차갑게 식어가는 게 느껴집니다. 지원은 얼른 남편 성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만 길게 울릴 뿐 받지 않습니다. 여보, 전화 좀 받아. 문이 왜 안 열려?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는 지원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립니다. 뭔가 단단히 잘못됐다는 느낌이 등줄기를 타고 올라옵니다. 지원은 1층 관리사무소로 내려갔습니다. 사정을 들은 관리소장이 안경을 고쳤으며 말합니다. 아니, 본인 집인데 문이 안 열린다고요? 그거 참 이상하네. 비밀번호가 바뀐 것 같아요. 저 출장 갔다 온 사이에. 그럼 경찰을 부르시는 게 좋겠어요. 함부로 따면 또 문제가 되니까. 지원은 떨리는 손으로 신고를 했습니다. 10여 분 뒤 경찰관 2명과 열쇠 수리 기사가 15층 복도에 도착했습니다. 기사가 들이를 대자 요란한 소리와 함께 잠금 장치가 부서집니다. 문이 열리는 순간 지원은 자기 집을 보고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깔끔했던 거실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낯선 짐들이 바닥에 어지럽게 널려 있고 처음 보는 살림살이가 가득합니다. 소파에는 시어머니 명숙이 앉아 과일을 깎고 있었습니다.
텔레비전 소리가 거실을 쩌렁쩌렁 울립니다. 명숙이 고개만 까딱 돌려 지원을 봅니다. 그때 안방 문이 열리더니 시동생 성준과 그 아내가 잠옷 바람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지원의 눈에 안방이 들어왔습니다. 자기가 아끼던 새하얀 침구는 사라지고 낡고 꼬질꼬질한 이불이 깔려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게 다 무슨 일이에요? 지원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명숙이 과일 접시를 탁 내려놓으며 일어섭니다. 무슨 일은? 아들 집에 애미가 좀 와 있겠다는데 뭐가 문제야? 경찰관 한 명이 둘 사이로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님, 이댁 명의가 누구로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 큰아들이지 누구야? 지원이 가방에서 서류를 꺼내 펼쳐 보였습니다. 이거 보세요. 이 집 제 이름으로 되어 있어요. 제 돈으로 산 집이라고요. 경찰관이 서류를 확인하더니 명숙을 돌아봤습니다. 어머님, 등기상으로는 따님이, 며느님 명의가 맞습니다. 명숙의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릅니다. 아니, 가족끼리 뭔 놈의 등기 따져. 며느리 돈이 아들 돈이고 아들 돈이 다 내 돈이야. 고함 소리에 거실이 쩌렁쩌렁 울립니다. 그 소란 속에서 안방 구석에 있던 남편 성환이 슬그머니 걸어 나왔습니다. 지원은 남편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말려주기를, 한마디라도 해주기를 바라는 눈빛이었죠. 하지만 성환은 경찰관의 시선을 피하며 고개를 푹 숙입니다. 지원의 가슴이 쿵 내려앉습니다. 경찰관들이 난감한 표정으로 입을 엽니다. 이거 폭력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가족 간에 생긴 문제라서요. 저희가 강제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법대로 하시려면 따로 절차를 밟으셔야 합니다. 경찰관들은 명숙에게 몇 마디 당부만 남기고 돌아섰습니다. 경찰이 떠나자 명숙이 팔짱을 끼고 지원을 위아래로 훑어봅니다. 잘 들어. 집주인은 나야. 불만 있으면 너는 저기 베란다 나가서 자. 손가락이 거실 넘어 북향 베란다를 가리킵니다. 지원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성환을 다시 봤습니다. 여보, 당신 뭐라고 말 좀 해봐. 이게 말이 돼. 성환이 어물거리며 뒷걸음질을 칩니다. 그게 어머니 말씀도 좀 들어주고 동생도 갈 데가 없잖아. 옆에서 시동생 성준이 냉장고 문을 벌컥 열더니 지원이 사다 둔 비싼 음료수를 꺼내 벌컥벌컥 마십니다. 미안한 기색이라고는 손톱만큼도 없습니다. 지원은 떨리는 손으로 베란다 문을 거칠게 열어젖혔습니다. 영하 15도의 칼바람이 얼굴을 때립니다. 그 차가운 바닥에는 지원의 값비싼 외투와 업무용 서류, 노트북이 쓰레기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지원은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눈물 대신 무언가 차갑고 단단한 것이 가슴 깊은 곳에서 올라옵니다. 천천히 허리를 숙여 얼어붙은 노트북과 서류를 가방에 챙겨 넣습니다. 그리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현관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뒤에서 명숙의 목소리가 날아와 등에 꽂힙니다. 내일 당장 우리 작은애 부부 주소 여기로 옮길 거야. 그런 줄 알아. 지원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굳은 표정으로 짐가방을 끌고 엘리베이터에 올라탔습니다. 문이 닫히는 순간까지 지원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의 숫자가 천천히 내려갑니다. 지원의 머릿속에서는 전혀 다른 무언가가 차곡차곡 정리되기 시작했습니다. 지원은 집 근처 비즈니스 호텔에 짐을 풀었습니다. 방에 들어서자마자 가방을 열어 젖은 서류부터 꺼냈습니다. 책상 위에 한 장 한 장 펼쳐 말리고 노트북 전원을 켭니다. 부팅되는 화면을 멍하니 바라보던 지원이 침대 끝에 힘없이 주저앉습니다. 지난 5년이 한꺼번에 머릿속을 스쳐갑니다. 결혼하자마자 남편 성환의 빚을 갚느라 허리띠를 졸라맸던 날들,
야근에 출장에 주말도 없이 일해서 한 푼 두 푼 모았던 시간들. 그렇게 마련한 집이었습니다. 오롯이 자기 힘으로요. 지원의 입술이 가늘게 떨립니다. 하지만 눈물은 흐르지 않았습니다. 대신 가방에서 다이어리를 꺼내 책상에 탁 펼쳐놓습니다. 울 시간 없어. 정리부터 하자. 혼잣말이 차분하게 가라앉아 있습니다. 펜을 쥐고 오늘 있었던 일을 하나하나 적어 내려가던 지원이 문득 손을 멈췄습니다. 무언가 떠오른 듯 눈을 크게 뜹니다. 홈캠. 그래, 거실에 홈캠 있었지. 출장 가기 전 혼자 있는 반려견을 보려고 거실 책장 구석에 작은 카메라를 달아둔 게 있었습니다. 지원은 급히 스마트폰을 집어 앱을 열었습니다. 다행히 전원이 살아 있었습니다. 화면이 켜지자 지원의 손이 멈칫합니다. 거실에서 시댁 식구들이 배달 음식을 시켜놓고 술판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명숙이 술잔을 들고 깔깔 웃습니다. 아이고, 속이 다 시원하다. 그 잘난 며느리 쫓아내니까. 성준이 고기를 입에 넣으며 맞장구를 칩니다. 엄마, 진짜 잘했어. 형수, 그거 콧대만 높았잖아. 지원은 입술을 꾹 깨물었습니다. 그러고는 손가락으로 화면을 조작해 카메라 각도를 거실과 현관 쪽으로 천천히 돌립니다. 녹화 버튼을 눌러 항상 켜지도록 설정해 둡니다. 밤 10시가 넘어가자 화면 속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명숙이 가방에서 두툼한 서류 뭉치를 꺼내 식탁에 펼칩니다. 성환과 머리를 맞대고 뭔가 심각하게 이야기를 나눕니다. 지원은 이어폰을 귀에 꽂고 볼륨을 끝까지 올렸습니다. 성환아, 너 그 도장이랑 신분증 어디 있는지 알지? 명숙의 목소리가 작지만 또렷하게 들려옵니다. 성환이 잠깐 머뭇거립니다. 엄마, 그건 좀. 지원이 거잖아. 이 답답한 놈아. 부부가 무슨 내 거가 있어. 빨리 가져와. 성환이 한숨을 쉬더니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그러고는 안방으로 들어가 구석에 있는 작은 금고 앞에 쪼그려 앉습니다. 지원의 눈이 화면에 못 박힙니다. 성환이 익숙하게 번호를 누르고 금고 문을 엽니다. 안에서 지원의 도장과 신분증을 꺼내 어머니에게 건넵니다. 명숙이 그것을 받아들고 흡족하게 웃습니다. 잘했어. 내일 아침에 그 부동산 연감 부를 거야. 이 집 우리 작은애 앞으로 슬쩍 돌려놓으면 돼. 지원의 손가락이 부르르 떨립니다. 하지만 그 손은 이내 차분하게 화면을 캡처하고 영상을 저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도장이 오가는 그 장면을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또렷한 화질로 백업합니다. 이거였구나. 내가 돈 버는 기계로만 보였구나. 지원이 나직이 중얼거립니다. 그 목소리에는 더 이상 슬픔이 없었습니다. 날이 밝았습니다. 밤을 꼬박 새운 지원은 회사에 하루 휴가를 냈습니다. 그리고 아침 일찍 동사무소로 향했습니다. 오전 9시 정각 창구 앞에 선 지원이 신분증을 내밉니다. 제 허락 없이는 누구도 이 집에 주소 못 옮기게 막고 싶은데요. 그런 거 신청할 수 있죠. 직원이 서류를 확인하더니 고개를 끄덕입니다. 네, 세대주 본인이시니까 바로 처리해 드릴게요. 다음은 은행이었습니다. 지원은 남편과 함께 쓰던 통장의 비밀번호를 전부 바꿨습니다. 시댁으로 매달 빠져나가던 돈도 모조리 끊었습니다. 행정이든 돈이든 빠져나갈 구멍부터 하나씩 틀어막은 겁니다. 그러고 나서 지원은 택시를 잡아탔습니다. 전날 밤 검색해둔 강남의 큰 법률사무소로 향합니다. 번쩍이는 로비에 들어선 지원이 안내 데스크로 걸어갑니다. 이혼이랑 형사사건도 같이 봐주시는 분으로 급하게 상담 좀 하고 싶어요. 직원의 안내를 받아 대기실에 앉아있던 지원이 손가락을 만지작거립니다.
잠시 후 굳게 닫혀있던 상담실 문이 열립니다. 걸어 나오는 변호사의 얼굴을 본 순간 지원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섭니다. 선배. 그 사람은 민우였습니다. 대학 시절 지원이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하며 등록금을 보태줬던 고시생 선배. 민우도 서류 속 이름을 보긴 했지만 야윈 얼굴로 서 있는 후배를 직접 마주하자 놀란 기색을 감추지 못합니다. 지원아, 너 얼굴이 왜 이래? 선배가 변호사가 됐구나. 잘 됐다. 진짜 잘 됐어. 두 사람은 짧게 목례를 나누고 상담실로 들어갔습니다. 지원은 말없이 노트북을 열어 어젯밤 녹화한 영상을 모니터에 띄웠습니다. 화면 속에서 성환이 금고를 열고 도장을 꺼내는 장면이 흘러나옵니다. 영상을 지켜보던 민우의 표정이 점점 굳어집니다. 이내 주먹을 꽉 쥐고 책상을 가볍게 내리칩니다. 이게 말이 되냐? 가족이 이래도 되는 거야. 선배, 나 봐줄 거 없어. 법대로 끝까지 가고 싶어? 걱정 마. 이 영상 하나면 다 끝났어. 이건 빼도 박도 못해. 민우가 펜을 들고 종이를 끌어당깁니다. 두 사람은 오전 내내 머리를 맞댔습니다. 남의 도장을 함부로 쓰려 한 죄, 남의 물건을 가져간 죄, 남의 집에 함부로 들어간 죄. 하나하나 엮어 고소장을 써내려갑니다. 오늘 오후에 바로 접수하자. 시간 끌 거 없어. 응. 한 번에 끝내. 상담을 마친 지원과 민우는 곧장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고소장을 정식으로 접수하고 접수증을 받아 가방에 챙겨 넣습니다. 종이 한 장이 가방 속에 들어가는 그 순간 지원의 어깨에서 무거운 무언가가 스르르 내려가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지원은 다시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침대에 걸터 앉아 스마트폰을 켜고 홈캠 앱에 접속합니다. 집안 상황이 실시간으로 화면에 들어옵니다. 오후 2시쯤이었습니다. 낡은 서류 가방을 든 50대 중반의 남자가 거실로 들어섭니다. 명숙이 반갑게 그를 맞이합니다. 아이고, 오셨어요. 추운데 고생하셨네. 사장님, 이거 빨리빨리 합시다. 나도 바쁜 사람이라. 남자가 가방에서 서류를 줄줄이 꺼내 식탁에 펼칩니다. 명숙이 어디선가 지원의 도장을 가져와 그 위에 꾹꾹 찍어댑니다. 지원은 그 모든 장면을 화면으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표정 하나 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입꼬리가 살짝 올라갑니다. 그래, 더 찍어. 많이 찍어둬. 혼잣말이 서늘하게 가라앉습니다. 일을 마친 남자가 가방을 챙겨 돌아가자 집안 공기가 점점 차가워집니다. 명숙이 어깨를 움츠리며 투덜댑니다. 아유, 추워. 보일러를 틀어도 왜 이렇게 춥냐. 성준의 아내가 맞장구를 칩니다. 어머니, 우리 그냥 찜질방 가요. 거기 따뜻하고 좋잖아요. 그럴까? 성환아, 너도 가자. 집에 있어봐야 뭐해. 명숙이 손을 휘휘 저으며 일어섭니다. 화면 속 시댁 식구들이 옷까지만 대충 챙겨 우르르 집을 나섭니다. 새로 바꾼 비밀번호만 믿고 문단속도 없이 나가버립니다. 지원은 그들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는 것까지 똑똑히 지켜봤습니다. 그러고는 곧바로 어딘가로 전화를 겁니다. 네, 사장님. 지금 바로 와주세요. 아파트 입구에서 뵐게요. 지원은 미리 섭외해둔 철거 업체에 연락을 넣은 겁니다. 택시를 잡아탄 지원이 단지 입구에 도착합니다. 마침 시댁 식구들이 탄 승용차가 주차장을 빠져나가는 게 보입니다. 지원은 차가 완전히 멀어지는 것을 두 눈으로 확인한 뒤에야 안으로 들어섭니다. 15층 복도. 커다란 공구를 든 철거반 사람들이 지원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지원이 신분증과 집문서를 펼쳐 보입니다. 이 집
제 집 맞아요. 등기에 제 이름 있죠. 확인하셨으면 시작하시죠. 팀장이 서류를 꼼꼼히 살피더니 고개를 끄덕입니다. 네, 확인했습니다. 근데 사장님, 정말 문을 통째로 뜯어요. 그냥 잠금 장치만 바꾸는 게 아니라. 네, 문틀까지 통째로요. 수고비는 2배로 드릴 테니까 제가 시키는 대로만 해주세요. 팀장이 잠시 동료들을 돌아보더니 어깨를 으쓱합니다. 뭐, 집주인이 하라는데 못할 거 있나? 야, 시작하자. 철거반 사람들이 큰 쇠지렛대와 전동 공구를 꺼내듭니다. 두꺼운 철문과 벽을 잇고 있는 경첩 부분에 공구를 들이댑니다. 요란한 소리가 복도를 가득 채웁니다. 불꽃이 사방으로 튑니다. 지원은 팔짱을 끼고 그 광경을 묵묵히 지켜봤습니다. 30분쯤 지났을까요? 육중한 현관문이 문틀째 통째로 뜯겨 나옵니다. 장정 둘이 그것을 들어 복도 벽에 기대 세워놓습니다. 문이 사라진 자리로 영하의 칼바람이 거침없이 들이닥칩니다. 눈보라가 거실 안까지 휘몰아칩니다. 따뜻해야 할 집안이 순식간에 바깥과 똑같아집니다. 하지만 지원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안으로 들어가 주세요. 할 게 더 있어요. 지원이 철거반을 데리고 신발장 옆으로 갑니다. 전기가 모이는 배전반, 흔히 두꺼비집이라 부르는 그것을 가리킵니다. 이거 안에 있는 거 전부 뜯어내 주세요. 스위치만 내리는 거 말고요. 팀장이 눈을 크게 뜹니다. 이걸 다요. 그럼 전기가 아예 안 들어올 텐데. 네. 그게 목적이에요. 철거반이 배전반 안쪽 전선과 부품을 통째로 드러냅니다. 집안의 모든 불이 한꺼번에 꺼집니다. 이어서 화장실과 주방으로 향합니다. 벽 마감재를 뜯어내고 수도관을 찾아 잘라냅니다. 거기에 특수 용접기로 관 입구 자체를 철판으로 막아버립니다. 이제는 누가 와서 스위치를 올리고 밸브를 돌려도 소용없습니다. 물 한 방울, 전기 한 줄기 들어올 수 없게 완벽하게 막아버린 겁니다. 1시간 만에 모든 작업이 끝났습니다. 지원의 집은 빛 한 점 없는 깜깜한 냉장고로 변했습니다. 철거반 사람들이 장비를 챙겨 떠납니다. 팀장이 나가면서 지원을 슬쩍 돌아봅니다. 사장님, 무슨 사연인지는 모르겠지만 속은 좀 시원하시겠네. 네, 아주 많이요. 지원이 처음으로 옅게 웃었습니다. 철거반이 모두 떠나자 지원은 패딩 지퍼를 턱 밑까지 끌어올립니다. 그러고는 복도 끝, 불 꺼진 비상계단 구석으로 몸을 숨깁니다. 주머니에서 작은 캠코더를 꺼내듭니다. 렌즈를 뻥 뚫린 현관 쪽으로 맞추고 녹화 버튼 위에 손가락을 올려둡니다. 이 순간을 시댁 식구들이 돌아와 마주할 그 표정을 하나도 빠짐없이 담을 생각이었습니다. 지원은 스마트폰을 꺼내 민우에게 짧게 문자를 보냅니다. 선배, 준비 다 끝났어. 이제 시작이야. 곧이어 경찰서에도 전화를 넣습니다. 여기 15층인데요. 남의 집에 함부로 들어와 있던 사람들이 곧 돌아올 거예요. 와주셨으면 해요. 전화를 끄는 지원이 어둠 속에서 숨을 고릅니다. 찬바람이 복도를 훑고 지나갑니다. 비상계단 구석에 웅크린 지원의 눈빛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차갑고 단단하게. 그렇게 지원은 기다렸습니다. 저녁 8시가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찜질방에서 몸을 푹 지지고 온 시댁 식구들이 엘리베이터에서 내립니다. 명숙이 앞장서서 거들먹거리며 복도를 걸어옵니다. 아유, 이제 좀 살 것 같다. 역시 찜질방이 최고야. 뒤따르던 성준이 하품을 하며 맞장구를 칩니다. 엄마, 우리 이제 매일 가자. 집보다 거기가 낫네. 그런데 앞장서 걷던 성환의 발걸음이 뚝 멈춥니다. 현관문이 있어야 할 자리가
뻥 뚫려 있었습니다. 그 안으로 눈보라가 휘날리고 있었습니다. 성환이 그 자리에 돌처럼 굳어버립니다. 이게 뭐야? 뒤따라온 명숙도 입을 떡 벌립니다. 성준 부부도 그 자리에 멈춰섭니다. 뻥 뚫린 집 안으로 바깥 칼바람이 그대로 들이치고 있었습니다. 문이 어디 갔어? 우리 집 문이 어디 갔냐고. 명숙이 비명을 지릅니다. 넋이 나간 성환이 집 안으로 뛰어들어갑니다. 거실벽에 스위치를 미친 듯이 올렸다 내렸다 합니다. 왜 불이 안 켜져? 왜 안 켜지냐고. 하지만 두꺼비집 자체가 뜯겨나간 집은 칠흑같이 깜깜할 뿐입니다. 성주는 화장실로 달려가 수도꼭지를 사정없이 비틀어댑니다. 물도 안 나와. 엄마, 물도 안 나온다고. 용접으로 틀어막은 관에서는 물 한 방울 나오지 않습니다. 집안은 바깥보다 더 지독하게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식구들이 깜깜한 거실에서 우왕좌왕합니다. 휴대폰 불빛에 의지해 서로의 얼굴만 비추며 발을 동동 구릅니다. 바로 그때 비상계단 어둠 속에 몸을 숨긴 채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던 지원이 천천히 걸어 나옵니다. 캠코더는 여전히 손에 들려 있었습니다. 지원이 뻥 뚫린 현관 앞에 섭니다. 어머니, 이제 좀 추우세요. 명숙이 획 돌아봅니다. 핏발선 눈으로 지원을 노려봅니다. 너 인연, 네가 이랬어. 네가 우리 집을 이렇게 만들었어. 우리 집이요. 여기가 어머니 집이에요. 지원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지원이 손에 든 서류 몇 장을 바닥에 툭 던집니다. 빨간 도장이 찍힌 종이가 펄럭이며 떨어집니다. 낮에 경찰서에서 받아온 고소장 접수 중이었습니다. 성환이 떨리는 손으로 그 종이를 집어듭니다. 빨간 직인을 확인하는 순간 손이 사시나무 떨듯 떨립니다. 지원아, 너 진짜 고소를, 우리를 진짜로. 여보, 당신이 금고 열던 거 나 다 봤어. 도장 꺼내서 어머니한테 건네던 것까지 전부. 성환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립니다. 성준 부부는 추위에 몸을 웅크린 채 슬금슬금 뒷걸음질을 칩니다. 상황을 알아챈 명숙이 눈을 부릅뜨고 지원에게 달려들려 합니다. 이 못된 것, 감히 시애미한테.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며 요란한 무전기 소리가 복도를 울립니다. 두꺼운 조끼를 입은 경찰관 여러 명이 우르르 15층으로 들이닥칩니다. 명숙이 멈칫하며 손을 내립니다. 지원이 경찰관에게 차분히 신분증과 서류를 내밉니다. 이 집 주인은 저예요. 이 사람들이 제 도장을 훔쳐서 집을 가로채려고 했어요. 고소장은 낮에 이미 접수했고요. 경찰관이 서류를 꼼꼼히 확인합니다. 성환이 다급하게 끼어듭니다. 아니, 우리는 가족이에요. 가족인데 무슨 죄가 됩니까? 경찰관 한 명이 지원의 스마트폰을 건네받아 영상을 봅니다. 성환이 금고에서 도장을 꺼내는 그 장면이 흘러나옵니다. 경찰관의 표정이 단호하게 굳습니다. 가족이라도 남의 도장 훔쳐서 집 빼앗으면 죄가 됩니다. 같이 가셔야겠어요. 경찰관이 수갑을 꺼내듭니다. 명숙이 발버둥을 칩니다. 이거 내가 뭘 잘못했다고. 어머님, 일단 가서 조사받으셔야 합니다. 순순히 협조하세요. 영하 15도의 한겨울 밤이었습니다. 찜질방 다녀온 차림 그대로 두꺼운 외투도 제대로 못 걸친 식구들이 줄줄이 끌려나갑니다. 짐 하나 챙길 새도 없었습니다. 명숙은 끌려가면서도 끝까지 악을 씁니다. 성환은 고개를 푹 숙인 채 한마디도 못합니다. 성준 부부는 서로의 탓을 하며 입씨름을 벌입니다. 아파트 1층, 눈보라가 몰아치는 길거리. 식구들이 그 자리에 내동댕이 쳐집니다.
명숙이 주저앉아 통곡합니다. 네가 어떻게 우리한테 이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지원은 15층 베란다 창 너머로 그 모습을 내려다봤습니다. 눈발 속에서 서로를 손가락질하며 울부짖는 사람들. 한때 가족이라 불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지원은 가만히 캠코더 녹화 버튼을 껐습니다. 그러고는 미리 준비해둔 두꺼운 비닐을 꺼내 뻥 뚫린 현관을 임시로 덮습니다. 손끝이 시렸지만 마음은 오히려 차분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지원은 호텔에서 출근 준비를 마치고 텔레비전을 켭니다. 따뜻한 커피를 한 모금 마십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평온이었습니다. 거울 앞에 선 지원이 자기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봅니다. 야위었지만 눈빛만은 그 어느 때보다 또렷했습니다. 이제 다시는 누구한테도 휘둘리지 않아. 지원이 정장 매무새를 가다듬습니다. 그리고 단단한 걸음으로 회사를 향해 문을 나섭니다. 다음 날 아침 지원은 회사에 도착했습니다. 동료들이 가볍게 인사를 건넵니다. 강수성님, 출장 잘 다녀오셨어요. 네, 덕분에요. 별일 없었죠? 지원은 자기 자리에 앉아 밀린 일을 살피기 시작합니다.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경쾌하게 움직입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평범한 하루였습니다. 하지만 같은 시각 한 싸구려 여관방의 공기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길거리로 쫓겨난 성화는 밤새 소주병을 비웠습니다. 면도도 못한 얼굴에 눈은 벌겋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다 그년 때문이야. 그년만 없었으면. 성환이 빈 병을 벽에 던집니다. 내가 가만 안 둬. 가만 안 둔다고. 이미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오후 3시쯤이었습니다. 지원의 책상 전화가 요란하게 울립니다. 1층 경비실에서 온 내선이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고함과 비명이 뒤섞여 들려옵니다. 강수성님, 지금 1층에 어떤 남자가 수성님 찾으면서 난동을 부리고 있어요. 지원의 손이 멈칫합니다. 제 이름을요. 어떤 사람인데요? 술 취한 것 같고 손에 뭘 들고 있어요. 위험해 보입니다. 지원은 곧장 사내 화면으로 1층 로비를 비춰봅니다. 모니터에 비친 얼굴, 면도도 안 한 채 눈이 뒤집힌 성환이었습니다. 지원은 숨을 한번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성환이 출입구에서 경비원의 어깨를 거칠게 밀칩니다. 비켜. 내 마누라 어디 있어. 강지원 내려오라고 해. 경비원이 막아서자 성환이 점퍼 안에서 묵직한 쇠뭉치를 꺼내듭니다. 손잡이가 긴 금속 공구였습니다. 그것을 허공에 휘두르자 로비에 있던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며 흩어집니다. 우와, 저 사람 뭐야? 빨리 피해요. 위험해. 모니터로 그 광경을 지켜보던 지원이 책상 서랍을 엽니다. 안쪽에 넣어두었던 호신용 스프레이를 꺼내 주머니에 넣습니다. 지원이 같은 층 동료들을 향해 차분히 말합니다. 다들 안쪽으로 피해 계세요. 제 일이니까 제가 내려갈게요. 수성님, 위험해요. 가지 마세요. 경찰 곧 와요. 걱정 마세요. 지원은 비상계단으로 향하며 민우와 경찰에 동시에 문자를 보냅니다. 손가락이 떨렸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1층 비상구 문이 열립니다. 지원이 모습을 드러내자 성환의 눈이 번뜩입니다. 너 거기 섰어. 성환이 괴성을 지르며 달려듭니다. 손에 든 쇠뭉치가 번쩍입니다. 둘 사이의 거리가 빠르게 좁혀집니다. 5걸음, 4걸음. 바로 그 순간 두꺼운 조끼를 입은 보안팀 직원 3명이 양옆에서 튀어나옵니다. 봉을 펼쳐들고 성환을 에워쌉니다. 진정하세요. 공구 내려놓으세요. 성환이 봉을 향해 쇠뭉치를 마구 휘두릅니다. 비켜.
다 비키라고. 바로 그때였습니다. 회전문을 박차고 사복 차림의 형사 2명이 뛰어들어옵니다. 전날 도장 사건으로 성환을 쫓고 있던 형사들이었습니다. 근처에서 잠복하다 신고를 받고 달려온 겁니다. 한 형사가 날렵하게 성환의 등 뒤로 파고듭니다. 목을 한 팔로 단단히 감습니다. 다른 형사가 쇠뭉치를 쥔 성환의 손목을 비틀어 꺾습니다. 으악! 성환이 비명을 지르며 쇠뭉치를 떨어뜨립니다. 쇳덩어리가 대리석 바닥에 요란하게 굴러갑니다. 형사들이 성환을 바닥에 눌러 제압합니다. 얼굴이 차가운 바닥에 짓눌리고 두 손이 등 뒤로 꺾입니다. 찰칵! 차가운 수갑이 손목에 채워집니다. 바닥에 엎드린 성환이 발버둥을 칩니다. 이거 나. 강지원, 너 이리 와. 너 때문이야. 지원이 천천히 다가가 그 모습을 내려다봅니다. 주머니 속 스프레이를 쥐었던 손을 이제 조용히 풉니다. 여보. 아니, 이제 여보도 아니지. 지원의 목소리가 낮게 가라앉습니다. 당신 끝까지 이렇게밖에 못하는구나. 성환이 고개를 들어 지원을 노려봅니다. 침을 흘리며 무어라 악을 쓰지만 더는 말이 되어 나오지 않습니다. 곧이어 정복 경찰관들이 가세합니다. 성환의 양팔을 잡아 강제로 일으켜 세웁니다. 질질 끌려나가는 성환을 경찰차 뒷좌석으로 밀어넣습니다. 문이 쾅 닫힙니다. 사이렌 소리와 함께 경찰차가 멀어집니다. 지원은 그 자리에 서서 차가 시야에서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바라봅니다. 5년이었습니다. 빚 갚아주고 헌신하고 매달렸던 그 세월. 이제 그 사람과의 마지막 끈이 영영 끊어졌습니다. 이상하게도 슬프지 않았습니다. 지원은 천천히 뒤돌아 건물 안으로 걸음을 옮깁니다. 흩어졌던 동료들이 하나둘 모여듭니다. 수석님 괜찮으세요? 다친 데 없어요. 네, 괜찮아요. 이제 다 끝났어요. 지원이 옷매무새를 가다듬습니다. 그러고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다시 엘리베이터를 향해 걸어갑니다. 성환이 경찰차에 실려간 뒤 로비의 소라는 차츰 가라앉았습니다. 숨어있던 직원들이 하나둘 나와 지원의 곁으로 모입니다. 수석님, 진짜 큰일 날 뻔했어요. 가슴이 다 떨리네. 고마워요. 다들 무사해서 다행이에요. 지원이 옅게 웃으며 동료들을 다독입니다. 한편 경찰서로 끌려간 성환은 곧장 유치장에 갇혔습니다. 담당 형사가 그의 소지품을 하나하나 봉투에 담습니다. 흉기 들고 사람 위협한 거, 이거 보통 일 아닙니다. 성환은 쇠창살을 붙잡고 고개를 푹 숙입니다. 이미 술기운도 다 가신 얼굴이었습니다. 형사들은 이번 난동 사건과 며칠 전 도장 사건을 하나로 묶었습니다. 수사가 본격적으로 커지기 시작합니다. 연락을 받고 달려온 명숙과 성준 부부가 경찰서로 들이닥칩니다. 쇠창살 넘어갇힌 성환을 보고 명숙이 바닥에 주저앉습니다. 아이고, 내 아들. 우리 성환이가 왜 여기 있어? 명숙이 통곡합니다. 성준 부부도 어쩔 줄 모르고 발만 동동 구릅니다. 그때 담당 형사가 명숙에게 다가옵니다. 표정 하나 없는 무덤덤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어머님, 그 부동산 하는 분 있죠? 그분 어제 잡혀왔습니다. 다 불었어요. 명숙의 얼굴이 단번에 새하얗게 질립니다. 무슨 소리예요? 뭘 불어요? 도장 위조해서 집 가로채려 했다고요. 본인 입으로 다 말했습니다. 형사가 종이 한 장을 명숙의 눈앞에 들이밉니다. 거기엔 부동산 남자의 진술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명숙이 입을 뻐끔거리며 변명을 찾습니다. 그건 내 아들 집이라서. 나는 그냥. 홈캠 영상까지 다 있습니다.
어머님이 도장 받으시는 장면이요. 명숙의 말문이 턱 막힙니다. 옆에 서 있던 성준 부부에게도 형사의 시선이 향합니다. 두 분도 남의 집에 무단으로 들어가 계셨죠. 조사받으셔야 합니다. 성준의 아내가 비명을 지르듯 외칩니다. 우리는 어머니가 들어가도 된다고 해서 들어간 거예요. 성준이 발끈하며 아내를 돌아봅니다. 야, 너 지금 나한테 다 뒤집어 씌우는 거야. 그럼 어떡해. 내가 무슨 잘못이야. 다 이 집안 때문이지. 두 사람이 경찰서 한복판에서 삿대질을 하며 싸웁니다. 명숙은 그 사이에 끼어 멍하니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조금 떨어진 복도 의자. 지원과 민우가 나란히 앉아 그 진흙탕 싸움을 조용히 지켜봅니다. 민우가 서류를 정리하며 나직이 말합니다. 지원아, 정말 합의 없이 끝까지 갈 거야. 응, 한 푼도 안 봐줄 거야. 다 받아낼 거고. 지원의 목소리에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저 사람들, 내가 사람으로 안 보였잖아. 그냥 돈으로만 봤지. 민우가 가만히 고개를 끄덕입니다. 알았어. 내 뜻대로 끝까지 간다. 두 사람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경찰서를 나섭니다. 지원은 민우를 통해 단 한 번의 합의도 없다는 뜻을 분명히 전했습니다. 오히려 엄하게 벌해달라는 글까지 법원에 냈습니다. 한 달 뒤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성환이 붉은 옷을 입고 피고인석에 앉습니다. 고개를 푹 숙인 채 판사의 말을 듣습니다. 판사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립니다. 흉기를 들고 사람을 위협한 것은 죄질이 매우 나쁩니다.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합니다. 성환의 다리에 힘이 풀립니다. 그대로 의자에 주저앉아 버립니다. 이어진 재판에서 명숙도 벌을 받았습니다. 도장을 위조해 집을 빼앗으려 한 죄로 징역 1년 다만 집행유예 2년이 붙어 일단 풀려납니다. 하지만 풀려난 명숙을 기다린 건 또 다른 종이었습니다. 지원이 청구한 손해배상, 명숙이 평생 받아본 적 없는 큰 액수였습니다. 성준 부부도 벌금을 물게 됐습니다. 거기다 명숙이 떠안은 빚 갚으라는 압박까지 더해집니다. 결국 두 사람은 끝없이 서로를 원망하다 갈라섰습니다. 도장 한 번 찍고 남남이 되어 각자 떠납니다. 명숙은 큰 돈을 갚기 위해 평생 모은 낡은 빌라마저 헐값에 넘겨야 했습니다. 보증금도 없는 단칸방으로 쫓겨나는 신세가 됐습니다. 모든 일이 마무리될 무렵 지원은 그 아파트를 손봤습니다. 뜯겨나갔던 현관문 자리부터 가장 좋은 자재로 새로 고칩니다. 깔끔하게 단장한 집은 좋은 값에 팔렸습니다. 현금으로 척척값을 치른 사람이 그 집을 사갔습니다. 지원의 통장에 큰 돈이 들어옵니다. 지원은 통장 잔고를 한참 바라보다 조용히 휴대폰을 덮습니다. 이 돈 한 푼 한 푼이 자기 땀이었습니다. 누구도 다시는 손댈 수 없는 온전히 자기 것이었습니다. 지원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겨울이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소송도 집 매각도 모두 끝났습니다. 지원은 회사에서 그동안의 실력을 인정받았습니다. 임원진 회의에서 지원의 이름이 오릅니다. 며칠 뒤 부서장이 지원을 불러 환하게 웃습니다. 강수석, 미국 지사로 가게 됐어요. 수석 자리로요. 축하해요. 지원의 눈이 커집니다. 제가요. 실리콘밸리로요. 그동안 고생한 거 다 알아요. 이건 강수석이 받아야 할 자리예요. 오래도록 마음 한구석에 품어온 꿈이었습니다. 지원은 잠시 말을 잇지 못하다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열심히 하겠습니다. 미국으로 갈 준비가 차근차근 진행됐습니다. 서류 작업을 마친 지원은 그동안 자기를 도와준 사람들에게 작은 선물을 보냈습니다. 마음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드디어 떠나는 날. 인천공항 출국장은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지원이 커다란 짐가방 3개를 카트에 싣고 수속 카운터로 향합니다. 발걸음이 한결 가벼워 보입니다. 그때 뒤에서 누군가 이름을 부릅니다. 지원아. 지원이 고개를 돌립니다. 꽃다발을 든 민우가 환하게 웃으며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선배, 바쁠 텐데 여기까지 왔어. 당연히 와야지. 너 가는 날인데. 두 사람이 가볍게 마주 앉습니다. 민우가 작은 상자 하나를 내밉니다. 이거 새 출발 선물. 좋은 일만 가득하라고. 지원이 상자를 열어봅니다. 고급스러운 만년필 한 자루가 들어 있었습니다. 선배, 이런 걸 뭐하러. 네가 옛날에 나 등록금 보태줬잖아. 그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 지원의 눈가가 살짝 붉어집니다. 그때 일 기억하고 있었구나. 당연하지. 그거 아니었으면 나 변호사도 못 됐어. 지원이 만년필을 가슴에 꼭 품습니다. 진심 어린 눈빛으로 민우를 바라봅니다. 선배, 진짜 고마워. 다 가서 잘 지내. 자리 잡으면 연락하고. 응. 선배도 건강하고. 지원이 손을 흔들며 보안 검색대 안으로 들어섭니다. 뒤돌아보지 않을 자기 앞날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갑니다. 면세 구역으로 들어서자 부드러운 안내 방송이 흘러나옵니다. 샌프란시스코행 비행기에 탑승하라는 안내였습니다. 커다란 유리창 너머로 비행기들이 활주로를 미끄러져 갑니다. 지원이 잠시 멈춰 그 풍경을 바라봅니다. 게이트를 지나 비행기에 오른 지원이 창가 좌석에 짐을 풉니다. 넓고 편안한 1등석이었습니다. 좌석에 몸을 깊이 기댑니다. 승무원이 다가와 미소를 짓습니다. 손님 마실 것 좀 가져다 드릴까요? 시원한 거 한 잔 부탁드릴게요. 지원이 좌석 앞 화면을 켜고 비행 경로를 살핍니다. 한때 자기 숨통을 조이던 그 시댁이라는 굴레. 이제 그 어디에도 흔적조차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지도 위 작은 점만큼도요. 엔진이 굵은 소리를 내며 돌기 시작합니다. 비행기가 활주로를 박차고 하늘로 솟구칩니다. 지원은 창밖을 가만히 내려다봤습니다. 점점 작아지는 도시 풍경, 그 안에 묻어둔 상처들이 이제는 다 아물었다는 걸 느낍니다. 비행기가 구름 위로 올라서자 안전벨트 표시등이 꺼집니다. 승무원이 잔에 담긴 음료를 건넵니다. 지원이 잔을 눈높이까지 들어 올립니다. 이제는 아무도 방해할 수 없는 자기만의 자유. 지원이 소리 없이 혼자만의 건배를 합니다. 뻔뻔한 억지와 폭력 앞에서 끝까지 법과 이성으로 맞서 이겨낸 길이었습니다. 그 길의 끝이 이렇게 환했습니다. 구름 위로 쏟아지는 황금빛 햇살이 창을 넘어 들어옵니다. 편안하게 미소 짓는 지원의 얼굴을 따뜻하게 비춥니다. 지원이 눈을 감습니다. 오래도록 짊어졌던 무거운 짐을 이제야 완전히 내려놓는 순간이었습니다. 지원이 미국으로 떠난 지 1년이 흘렀습니다. 서울 변두리의 한 낡은 골목. 굽은 등을 한 노파가 손수레를 끌고 나타납니다. 찢어진 패딩을 걸치고 얼어붙은 길바닥에서 버려진 종이 상자를 줍습니다. 그 얼굴을 누가 알아볼 수 있을까요? 한때 그렇게 표독스러웠던 명숙이었습니다. 명숙이 고물상 앞에 손수레를 세웁니다. 주인이 저울에 올려놓고 무게를 답니다. 오늘은 2,000원 나오네요. 명숙이 언손을 호호 불며 꼬깃한 지폐를 받아듭니다. 수고했어요. 기어들어가는 목소리였습니다. 명숙은 그 돈을 쥐고 근처 허름한 국밥집으로 들어섭니다. 국밥 한 그릇을 시켜놓고 벽에 걸린 텔레비전을 멍하니 봅니다. 그러다 어느 채널에서 명숙의 시선이 딱 멈춥니다. 화면 속 한 회사를 소개하는 뉴스였습니다.
세련된 옷차림의 여자가 외국 기자들 앞에서 유창하게 설명을 합니다. 자신감 넘치는 미소, 또렷한 눈빛, 명숙의 입에서 숟가락이 툭 떨어집니다. 저게 지원이 아니야. 그 며느리였습니다. 한겨울에 베란다로 내쫓았던 바로 그 며느리. 명숙은 입안에 밥알도 삼키지 못한 채 굵은 눈물을 뚝뚝 흘립니다. 같은 시각 지방의 한 교도소, 차가운 운동장에서 짧은 머리의 성환이 구석을 서성입니다. 다른 재소자들의 눈치를 보며 얼어붙은 땅을 밟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있는 면회, 성환을 찾아오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어머니도 동생도요. 성환은 매일같이 자기 어리석음을 곱씹으며 지냅니다. 따뜻했던 그 집, 헌신했던 그 아내, 다 자기 손으로 걷어찬 것들이었습니다. 장면이 바뀝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눈부신 햇살이 쏟아지는 한적한 동네. 지원이 새로 산 오픈카에 올라탑니다. 1년 전 그 야위고 지친 얼굴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건강하게 그을린 피부, 활기찬 미소. 조수석에는 골든 리트리버 한 마리가 꼬리를 흔들고 있습니다. 며칠 전 유기견 보호소에서 데려온 녀석입니다. 자, 우리 드라이브 가자. 지원이 차에 시동을 겁니다. 강아지가 신이 나서 지원의 볼을 합습니다. 아이고, 간지러워. 알았어. 지원이 까르르 웃습니다. 차가 해안도로를 따라 부드럽게 미끄러집니다. 푸른 바닷바람이 지원의 머리카락을 흩날립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립니다. 민우에게서 온 메시지였습니다. 조만간 휴가 내서 미국으로 놀러 가겠다는 다정한 안부였습니다. 지원이 빙긋 웃으며 답을 보냅니다. 언제든 환영이야. 바다 진짜 좋아. 지원은 이제 진짜 소중한 사람들하고만 마음을 나눕니다. 해변가 카페에 차를 세운 지원이 노트북을 꺼냅니다. 다음 달 큰 행사에서 할 연설 원고를 다듬기 시작합니다. 손가락이 경쾌하게 자판을 두드립니다. 한 글자 한 글자 칠 때마다 지난날의 모든 상처가 바닷바람에 씻겨 내려갑니다. 지원이 잠시 손을 멈춥니다. 끝없이 펼쳐진 푸른 바다를 바라봅니다. 진한 커피를 한 모금 마십니다.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는 자기 재산, 누구도 흔들 수 없는 자기 일, 그리고 평온한 자기 일상. 지원은 비로소 진짜 자유를 숨쉬고 있었습니다. 화창한 봄날 오후에 그 카페로 이야기는 다시 돌아옵니다. 지원이 식어가는 커피잔을 만지작거리며 옅게 웃습니다. 맞은편에 앉은 후배가 입을 다물지 못한 채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선배, 그래서 진짜 그 집 문을 통째로 뜯어버린 거예요. 응, 통째로. 두꺼비 집까지 싹 다. 지원이 장난스럽게 어깨를 으쓱합니다. 후배가 탁자를 탁 치며 탄성을 지릅니다. 와, 저 같으면 무서워서 그렇게 못했을 거예요. 진짜 대단해요. 무섭긴 했지. 근데 한번 마음먹으니까 손이 안 떨리더라. 근데 후회 안 하세요. 그래도 한때 가족이었잖아요. 지원이 잠시 창밖으로 시선을 돌립니다. 봄볕 아래 사람들이 바쁘게 오가고 있었습니다. 가족은 서로 지켜줄 때 가족이지. 나를 짓밟는 사람들까지 품을 만큼 착하진 않아. 후배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입니다. 맞아요. 선배 말이 다 맞아요. 내 돈, 내 집, 내 인생. 그거 하나 지키려고 그렇게까지 한 거야. 그게 다야. 지원이 남은 커피를 마저 비웁니다. 그러고는 가방을 챙겨 자리에서 일어섭니다. 이제 가봐야겠다. 오후에 비행기라. 또 미국 가세요. 응. 거기가 이제 내 집이니까. 지원이 후배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립니다. 카페 문을 열고 나서는 지원의 등 뒤로 봄 햇살이 환하게 쏟아집니다. 야위었던 그날의 며느리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오롯이 자기 두 발로 선 한 사람이 당당하게 봄 거리를 걸어갑니다. 저 멀리 갈매기 대신 비둘기 한 마리가 푸른 하늘로 날아오릅니다. 지원의 발걸음이 그 어느 때보다 가벼웠습니다. 긴 이야기 여기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원은 자기 두 발로 일어섰습니다. 피땀 흘려 모은 재산도 평생을 바친 일도 평온한 하루하루도 이제는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온전한 자기 것이 되었죠. 한겨울 베란다로 내몰렸던 그 며느리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누군가를 짓밟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피부치니까, 효도니까, 가족이니까 참으라는 말로요. 하지만 가족은 서로를 지켜줄 때 비로소 가족입니다. 나를 함부로 대하는 사람까지 끝없이 품어야 할 의무는 그 누구에게도 없습니다. 지원은 울거나 매달리지 않았습니다. 차갑게 머리를 쓰고 법이 정한 테두리 안에서 당당하게 자기 자리를 되찾았습니다. 그 모습이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참는 것만이 미덕은 아니라고요. 때로는 단호하게 선을 긋고 나를 지키는 일이 나를 살리는 길이라고요. 여러분의 삶에도 부디 그런 단단함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오늘도 당신의 하루가 따뜻하고 평안하기를요. 어디서들 듣고 계신가요? 오늘도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과 구독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